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C 언어로 가비지 컬렉터 혹은 동적으로 생산된 메모리를 해제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그 자체는 C 언어나 언매니지드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는 내용이고 익숙하겠지만, 일단은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려면 실제로 이제 간단한 구조의 가베지 컬렉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위상정렬 떠올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류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오브젝트를 쳐다보고 있는, 이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오브젝트를 쳐다볼 때마다 레퍼런스 카운트를 늘려주고, 더 이상 쳐다보지 않으면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씩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화살표가 연계가 된 순간 오브젝트는 더 이상 안 쳐다보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제 메모리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처리해서 오브젝트를 해주면 되겠죠.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스트럭처를 쓰고 있는데 약간 객체처럼 썼어요. 둘 다 오브젝트, 두 가지 스트럭처를 쓰는데 하나는 스튜던트, 하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보면은 스튜던트는 오브젝트 스트럭처랑 네임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클래스 스트럭처는 오브젝트랑 그리고 스튜던트의 포인터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얘 동적으로 최대 얼만큼의 그 학생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고 이것마저도 이제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 이런 것도 인티저로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좀 더 낮게 하려면 이거 언사인드가 돼야겠죠. 어쨌든 이런 세세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클래스 이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현한 내용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생산하고, 학생을 생산하고, 클래스를 생산하고, 학생의 이제 들어가는 화살표의 수를 늘리고, 학생이 이제 들어가는 화살표의 수를 줄이고, 요거가 이제 하나만 살펴보자면 학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얼록이랑 이제 멀록, 리얼록 이런 거는 리얼로케이션,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줄임말인데 둘 다 하는 일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일입니다. 멀로케이션은 이제 처음에 받는 거예요. 나는 정해진 사이즈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반환형은 할당한 메모리의 포인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튜던트의 크기만큼의 사이즈를 원하는데 그게 성공을 했으면 생산된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받는 애가 스튜던트 포인터로 받거든요. 만약에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으면, 메모리가 모자라거나 모종의 이유로 실패했으면 너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if문 친 거거든요. 널 받았으면 이 밑에 행동을 하지 말라고. 사실 얘도 널 받았으면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좀 세세한 부분에서 좀 빈약한 면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레퍼런스 카운트가 늘어나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제를 합니다. 이건 이제 C라서 그런 건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스튜던트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배열을 쓰지 않고 얘도 동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는지를 이제 들어올 때마다 자리를 늘리는 식이라서 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리테인 릴리즈 해서 리테인 하면은 나를 쳐다보고 있는 화살표의 수를 늘리는 거고, 릴리즈 하면은 화살표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화살표의 수를 줄이다가 화살표의 수가 0개가 되면은 이제 메모리 해제를 해줍니다. 해제를 해줄 때는 메모리 할당을 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가지잖아요. 둘 다 동적으로 이제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변수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변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할당을 할 때는 그 동적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 자신을 먼저 할당받고 그 다음 네임을 자리를 받거든요. 그 역순이에요. 해제를 할 때는 네임을 먼저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 나 자신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얘가 만약에 스튜던트를 먼저 해제를 해버리면 49번 라인 얘를 돌 때 뭐야 스튜던트라는 애 없는데 이러면서 못 찾고 그 널 포인트 익셉션 내버려요. 정확히 자바가 아니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 아니겠죠. 하여튼 뭐 비슷한 거 냅니다. 보면은 아이디가 똑똑해서 바로 알려주죠.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확인해봐라. deallocated memory. 그 할당이 해제된 메모리를 네가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다. 확인을 해봐라라고 이제 노란 줄 끄어주는데 순서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스튜던트랑 클래스의 관계인데, 내용 잠깐 보면은 스튜던트는 자기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클래스는 내 이름 말고도 나랑 관련 있는 학생들의 숫자랑 그 학생들의 포인터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보면은 이제 관계를 맺어줘야 되거든요. 클래스는 스튜던트를 보고 있다, 이런 걸 맺어줘야 돼요. 물론 뭐 역순으로 해도 괜찮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뭐 양방향 연결도 괜찮고 역으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클래스가 스튜던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클래스가 몇 명의 스튜던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얘조차도 이제 동적 할당을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의 포인터를 받는 포인터를 또 생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늘려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 때는 총 10명의 my student 1부터 my student 10까지를 my 클래스에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제 함수가 끝나기 전에 해제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의 이제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저는 이 플로우대로 가면은 나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잘 체크를 했고 메모리 누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혹은 널 포인트 참조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찍어보는 거 말고도 정확한 방법이 사실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 추적이 좀 가능하거든요. 이거 좀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핀 메모리가 얼만큼 할당이 되고 언제 해제가 되고 이런 거를 좀 추적을 해볼 겁니다. 요거 하려고 사실은 이 코드 짰어요. 그래서 디버거를 돌려보면, 디버거 돌려보기 전에 예쁘게 출력되는 C라이언 가지고 제트브레인의 C라이언 모르고 로그부터 봅시다. 보면은 뭐 내용이 잘 찍히거든요. 돌아가긴 하거든요. 마이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마이 스튜던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스튜던트를 이 마이 스튜던트 1을 마이 클래스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 순간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줄어드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포문을 종료하기 직전에 생성된 스튜던트의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줄여줍니다. 왜냐면 이제 포문 탈출하면은, 포문의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이 스코프를 벗어나면서 얘를 잃어버리잖아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들어갔다는 거 말고도 별개로 한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제 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쭉 하다가 함수가 종료되기 직전에 릴리즈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해제를 시켜줍니다. 보면은 이제 안에 들어있던 스튜던트들의 레퍼런스들을 하나씩 줄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클래스를 해제를 해주는 거죠. 이거 하나가 안 찍혔네. 릴리즈 스튜던트라는 건 포인터를 안 찍나요? 리듀스. 프리를 할 땐 또 안 찍네요.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찍을까요, 여기다가? 릴리즈 스튜던트.
sub student.name.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프리 하기 전에 해야 돼요. 항상 모든 행동은. 프리 한 뒤부터는 얘는 이제 없어지네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해야 돼.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이미 없어졌을 거니까. 네임이 없어진 뒤니까 없는 게 찍히겠죠. 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순서가 너무 어려운데? 리듀스. 이거 얘가 안 됐구나. 계획 문자가 안 들어가는데 계획 문자 넣으면 좀 복귀 편하죠.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부터가 해제하는 거거든요. 여기 리듀스부터가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카운트를 줄이고 해제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0이 됐다는 거겠죠. 무사히 스튜던트 1부터 10까지 전부 메모리 해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찍어서 봐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시 언어니까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요. 장점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밖에 다 드러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함수가 처음 돌 때, 런 함수가 돌 때 최초로 힙의 크기를 56.18KB고 할당된 개수가 245개예요. 그래서 넘겨보면은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트 클래스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냅샷을 찍어보면 늘어났어요. 할당된 개수는 3개가 늘어났고 힙 크기는 4.19KB 늘어나서 60.38KB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서 새로 힙에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을 받았고 뭔가 이제 새로 가리키는 포인터가 늘어난 거죠. 요거를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스튜던트도 하나 생성을 하면서 찍어보면 스튜던트를 생성을 하면서 들어갔던 거는 0.19KB. 이거 좀 지나치게 많은데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요. 0.19KB가 늘어났고 얘도 포인터가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add student to class, 스튜던트의 클래스, 그 클래스에 스튜던트를 넣어주는 행동. 얘 하면은 단축키를 모르니까 헷갈린다. 얘 하면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얼마가 늘어날지? 늘어날까? 이런 것도 좀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가 늘어날지 예상을 해봅시다. 함수를 직접 보고서 리얼로케이션을 하거든요. 하나가 늘어날 거예요. 스튜던트의 숫자만큼 어쨌든 하나가 늘어날 거예요. 스튜던트 포인터의 그 길이만큼. 그럼 모르겠는데? 이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자체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의 포인터만큼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늘어나겠죠. 한번 봅시다. 찍어서 봅시다. 보면은 0.06KB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0.06 상대적으로 좀 작게 들어간 거예요. 릴리즈 스튜던트 하면은 이제 이 18번 라인을 타면은 메모리가 줄어들진 않겠죠. 그 카운트만 줄어들 거니까 실제 해제 작업은 안 일어나거든요. 릴리즈라고 해버렸네, 이름을. 헷갈리게. 리듀스나 뭐 그런 걸로 할걸. 저 줄어들진 않았어요. 60.62KB 그대로고 할당된 것도 뭐 늘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이제 두 번째 스튜던트를 배정을 할 때도 똑같이 늘어날 때 0.14KB 늘어나고 뭐 쭉쭉 있겠죠.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21번까지 라인, 21번 라인가 쭉 가면은 이 순간에는 이제 10번을 돈 거예요. 다 돌았을 때는 할당된 거는 270개가 있고 힙 크기는 61.88KB로 처음에 비해서 얼마 는 거야? 계산 안 하겠죠. 어쨌든 61.88KB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새로 이제 제가 생성했던 뭐 클래스든 10명의 스튜던트든 전부 다 해제가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이 순간에 해제가 돼야겠죠.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 1.54 60.34 하면은 이제
할당된 거는 23개가 줄었고 60.34에서 1.54kB가 줄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함수를 시작할 때 단계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이러면 누수가 일어난 건가? 아, 이런 게 좀 애매합니다. 그죠? 누수가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예상으로는 함수를 시작할 때가 56.18kB였으면 함수가 종료되고 나서도 56.18kB여야 돼요. 다시 찍어볼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 자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힙 크기가 늘어났는데 제때 안 줄어든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나? 그거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학생 수를 10명만 하지 말고 한 100명 해봅시다. 한 10,000명 할까요? 1000명까지 해봅시다. 1000명으로 하면은 뭐 학생으로 인해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거면 아마도 그 누수량이 훨씬 커지겠죠. 아까 10명 했던 것보다는. 찍어보면은 똑같이 56.18kB에서 제일 위에 라인에서는 그렇게 찍혔어요. 그리고 라인을 넘어가서 마지막에 찍힌 건 201.68kB. 그러니까 1000명을 할당을 하면서 145.50kB가 50kB가 늘었어요. 이건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해제를 제때 했으면 56.18kB에 근접하게 떨어져야겠죠. 해제를 잘 했더니 65.16kB. 아까랑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럼 뭔가 학생 수랑은 관련 없이 뭔가에서 지금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잘못 만들어진 애가 있나? 얘인가? 얘일 수도 있어요. 이 전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얘가 얘 자체는 줄여주자. 얘도 전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P스튜던트 얘 자체도 얘를 해제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얘를 해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 쓰고 있던 이 함수를 얘 해제해 주는 걸로. 그래서 release all student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전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스튜던트들까지도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바꾸죠. 이거 이름 헷갈리니까. 단축키가 참 release global student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헤더도 좀 바꿔줘야겠죠. 글로벌 알아서 바뀌네. 알아서 바뀌네요. 다행히. 그럼 이걸로 해서 다시 돌려볼게요. 아이고, 스냅샷 안 찍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랑 3번만 찍으면 되겠죠. 처음 함수에 시작을 할 때 56.18kB. 그리고 학생들이 다 생성을 했을 때 201.68kB. 그리고 얘를 해제를 해줬을 때 그 학생이랑 클래스를 해제를 해줬을 때 65.16kB. 마지막 하나 더. 그 전역 변수로 돼 있던 거 해제를 해줬을 때 60.23kB. 확실히 줄어들긴 하네요. 얘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던 게 맞네요. 그러면 뭐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4kB 더 남아요. 4kB 얘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너무 어렵다. 이 간단한 프로젝트에서조차도 메모리 누수가 나요 지금.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뭐 제때 생산하고 제때 수를 줄여서 해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대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뭐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그 숫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크기 처음 시작할 때 56.18KB 학생 클래스 1개 학생 1000명 클래스라고 하지 말고 반이라고 하죠. 반 1개 1000명 할당 후에는 201.68KB 그 다음에 찍었던 게 반 1개 학생 1000명 해제 후 65.16KB 4개로 하면은 네 번째는 그 전역으로 관리하던 학생 목록 해제 하고 나니까 60.23KB 됐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좀 남은 거거든요. 4KB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가설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메모리 해제 할당이 딱 정해진 사이즈만큼 딱 내가 주어준 사이즈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그냥 딱 깔끔하게 이만큼 해제하고 이만큼 할당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제 실수로 제때 해제하지 못한 메모리가 남아있다. 또 하나는 내가 할당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할당 받은 메모리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추측을 해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하나씩 찾아보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거고 잠깐 정리를 또 해보자면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레퍼런스 카운트 해가지고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언제 해제해줘야 되는지 체크하는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거 말고 실제로 가베이지 컬렉터에 많이 쓰이는 잘 알려진 알고리즘 중에 마크 앤 스윕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루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노드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다 노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포인터로 가리켜가지고 나랑 관련 있는 애들 찾아가는 거니까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내 차일드 있는 데까지 계속 찾아가면서 마킹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 싶은 데까지 마킹을 하면 어느 순간 연결이 없으면 끊어지겠죠. 끊어진 다음에는 스윕을 하면서 마크가 안 돼 있는 메모리들을 싹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스윕을 할 때는 흰 메모리 전체를 다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이런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흰 메모리 전체를 스캔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리즘 자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루트에서 시작해서 지나가는 노드들을 다 이제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애가 출발하면서 두 번째 애는 이제 루트랑 상관없이 전체 지역을 싹 훑으면서 저만 찍힌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누수될 가능성이 적은데 전체를 스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 얘보다는 좀 느립니다. 실수가 적을 대신에 좀 느리다. 그런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